눈에 빛깔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할 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예, 아우 기업은 잘 몰라도 예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모두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주고 있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형입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입니다. 예, 2020년이 이제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예, 우리 세미 씨는 딱 하루 남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낼 예정입니까? 버려요? 그냥? 일단 열심히 놀아. 아 그래요? 그럼 하루 전날은 뭐 어떤 식으로 놉니까? 보통 이렇게 하루 전- 제가 이제 네. 20대가 돼본 지가 좀 오래돼서 네. 하루 남았을 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노는 거는 장난이고 예. 마음을 좀 바꿔 먹었어요. 어떻게 바꿔먹었어요? 네, 민혁 쌤한테 혼나고 예. 마지막 하루까지 좀 예. 취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년에 예. 최종까지 아. 가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자존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아 자존감 지금 낮아져 계십니까? 아주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우리 낮았어요. 우리 취준생들이 보기에는 자존감이 지금 최고 이제 높으신 분에게 우리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지금 자존감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네. 저희가 좀 힘이 안 납니다. 왜 낮아지신 겁니까? 일단 취준생들이 올 한 해 사실은 취업 시장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연대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단계적으로 성취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계획을 잡아가지고 단계적으로 뭔가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마음가짐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취준생 여러분들은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짜 내 자식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걱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동지. 예. 그러니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저래 올 한 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직도 크게 나아진 건 없지만 그래도 올해 안 좋은 기억 모두 보내버리시고요. 예, 새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유지혁, 학력 강원 소재 4년제 수료, 경영학을 전공했대요. 나이는 28세, 지원기업은 교보증권, 향후 지원기업도 증권사, 은행 영업직무, 경험 경력, 학점은 4.3 만점에 3.5, 대외활동 1회, 아르바이트 5회, 재경관리사 커말 2급, 테스레스, 매경테스트 우수 등급, 회계관리 2급. 고민은 현직자까지 찾아가 인터뷰하며 준비했던 자소서였는데 떨어져 허망했습니다. 이유를 찾고 싶어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가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가독성이 있게 쓰는 건 어떤 건지, 또 학벌이나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것도 문제인지 탈락의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하반기 교보증권에 지원했던 유지혁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재무 회계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우리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게 봤고요. 근데 다만 그 현직자를 찾아가 가지고 자소서를 썼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또 이렇게 작성한 건 좋은데 이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역 학생의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칭 취준생 통신어 우리 세미 씨가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또 가져오셨나요? 네, 먼저 교보증권 관련 소식인데요.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교보증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각자 대표 체제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고 실제로 어떻게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강쌤? 네. 일단은 뭐 우리 취업 준비생이 이러한 부분들을 뭐 학습하는 건 좋은데 실제 어떤 채용 과정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한 10년 정도가 이제 대표가 한 분이셨어요. 근데 올해 이제 말 그대로 주요 사업 본부에 해당되는 다른 이제 대표가 공동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각 사업 본부의 어떤 책임감과 어떤 전문성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좀 운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사업 관점도 있지만 어떤 경영의 어떤 오너십을 조금 이렇게 이양하는 단계에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지원자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각 사업본부별 특징, 그다음에 각 CEO의 어떤 성향,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그쪽 사업본부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분의 어떤 특징이나 철학에 맞는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너무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또 적용하려다 보면은 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금융업계에 IT 직무 그 자리가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IT 직무에 관련해서 뭐 문과 학생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 디지털 분야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이런 IT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굉장히 우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통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꼭 자격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관련된 대외 활동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국가 공인은 결국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 자격증이 있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가산점을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초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보 처리 관련된 국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코딩이라든지 관련된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자바가 됐든 아니면 파이썬이 됐든 뭐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취준생 통신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3번입니다. 당사에 본인이 기여할 부분과 입사 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첨삭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제목을 보니까 수익으로 신뢰받는 지점 영업인, 영업의 목표는 결국 수익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첫 문장부터 해서 지점 영업으로 퇴직하는 그날까지 고객에게 신뢰받는 것이 교보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 이름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IBK 증권이다 아니면은 우리 뭐 대신증권이다, 즉 다른 증권사에 다 갖다 붙여도 이게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당사,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목표인지 포부인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자기소개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3년차까지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을 응대하면서 니즈에 맞는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지 고민하겠다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영업 기법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교보증권의 전반적인 영업 전략, 점원에 특화된 영업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교보증권의 영업 전략이 무엇인지, 그러한 영업 전략에 맞춰가지고 지점 영업인으로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나와줬었어야 됐는데, 그런 회사의 어떤 특징들이 전혀 감안되고 있지 않습니다. 5년 차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수익 창출에 집중해 전문성을 쌓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수익 창출에 집중하면 전문성을 쌓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성을 쌓은 다음에 더더욱더 수익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목적이 회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위에 있는 이야기랑 거의 재탕, 삼탕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원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뒤에 과연 교보증권이 어떠한 위치에 있을 것이냐 시장에서, 그다음에 교보증권이 지금 향후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경영 전략에 맞춰서 현장에서 어떠한 영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회사에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범용적 포부가 제시됐다라는 점 거듭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기분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기억하면 정말 좋겠다. 왜 안 하세요? 아니 차마 못하겠어요. 예,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좀 우리가 이해할까요? 봐줘야 돼. 우리가 이해할까요? 저는 지금 자존감이 되게 높거든요. 예. 잘 됐으면 좋겠다. 놀리시는 거 아니죠? 예? 지금 자존감 상태 어떻습니까?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강쌤이 조금 지금 다운되어 있으니까 아, 네. 저희가 우리가 좀 강쌤. 즐겁게 하죠. 예. 혼자 한번 해주시죠. 네? 혼자 한번 해주시죠. 잘 됐으면 웃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공식 첫 번째, 평가 의도 파악하기. 세미 씨, 3번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회사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함으로써 회사가 성장하는 게 최종 목적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파악한 게 맞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평가 의도를 이제 파악했다면 다음은 이제 소제목이죠. 예, 강 선생님, 우리 지역 학생이 쓴 소제목은 어떤가요? 수익으로 신뢰받는 지점 영업인, 뭐 영업인으로서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이 자소서는 전반적으로 로열티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제목 안에 좀 더 뭔가를 담아줘야 돼요. 그 뭔가. 그걸 담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이 로열티인데 영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로열티 요소가 뭘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두 분이 한번 기가 막히게 이 소제목을 한번 또 교보증권 영업인에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같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자존감이 떨어져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조금만 힌트를 좀. 힌트 아까 많이 줬잖아요. 그 영업인의 로열티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몇 가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매출, 손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관련된 지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면 좋죠.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 소제목 좀 기억도 좀 아니 예를 들어서 객관식으로 했으면 그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시청률로 신뢰받는 MC. 그러면 시청률을 몇 프로로 올리실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세미 씨가 먼저. 예, 저는 조금 합격할 수 있는 소제목을 쓴 것 같아서 세미 씨가 먼저 할 수 있게. 저 약간 자신 없는데. 저는 이거 무조건 네. 합격이에요. 예. 진짜? 이거 소제목 읽으면 아래 글 안 읽고 합격이에요. 예. 먼저 하시죠. 예. 매출 20% 올려 수익으로 신뢰받는 영업인. 근데 제게 좀 더 네. 솔깃하실 겁니다. 예. 네. 갑니다. 제 연봉보다 많은 수익으로 신뢰받는 지지역 영업인. 이렇게. 오케이. 일단은 둘 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요? 예, 덴저러스합니까? 예, 연봉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 그게 아니면 뽑을 이유가 없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예, 연봉의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 할 생각으로 하셔야죠. 이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 촬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거 출연료 정도만 생각하고 지금 이거 영상 찍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예,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요. 연봉만큼 하면 안 되고 훨씬 더 하셔야 돼요. 훨씬. 맞네. 10배에서 10배.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20%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20%가? 왜 20%라고? 왜 20%예요? 왜 20%라고 쓴 거예요? 50%도 있고 뭐 있는데 왜 20%라고 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신 없으면 제 연봉보다라고 쓰면 되지 왜 20%라고 했냐고요. 아니 뭔가 제 경험에 그냥 바탕해서 20%의 매출이 나면 수익률이 나면 많은 게 아니라. 저번에 본인이 소자본으로 이렇게 펀드 한 게 15% 수익이 나서 그것보다 높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20%를 쓴 거 아닙니까? 맞는데요? 제가 잘못된 건가? 저 이제 제목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거다. 예. 근데 10% 일단은 정도로 생각했는데 20%라고 한 이렇게 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영업인으로서의 어떤 손익의 관점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위험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원했던 거는 숫자가 들어가는 건 맞고요. 뭐 연봉이나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건 맞는데 네. 예출이냐 아니면 영업이익이냐 약간 이런 관점인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대 초반대라고 가정한다면 그 초반대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혹은 이 회사가 지금 추구한 어떤 영업 목표에 맞는 수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20%로 얘기하는 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봉만큼 이것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직무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 거라서 이런 숫자를 쓰실 때는 숫자를 시도하는 건 좋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예, 앞서 지역 학생이 탈락의 원인이 뭔지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가독성이 부족하단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가독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소제목에 대한 부분인 게 항상 얘기하지만 소제목은 몇 개? 질문 수에 비례해서 본인이 기여할 부분 하나, 입사 포부 그럼 2개인 거잖아요. 그럼 2개를 써줘야 이게 가독성이 좋아지는데 하나만 쓰니까 가독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천자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수사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이렇게 해서 숫자가 들어가면서 일단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가 이야기한 가독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장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불필요한 말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가독성이 나쁘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지원자 걱정할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열티적인 부분들도 담아내는 거. 예를 든다면 3년차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을 응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교보증권의 고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로열티가 있는 거고요. 5년차까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구체화시켜온 영업 전략을 이용해 고객과 회사의 수익 창출. 대체 지금 교보증권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해주면서 로열티를 반영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증명을 강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인시켜라인데요. 예, 지역 학생의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됐을까요? 한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75점? 나쁘지 않아요. 좋네요. 예,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지금 다른 부분을 너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친구랑 좀 멀어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물론 저도 이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 이력을 감안했을 때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잘 안 읽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쓰는 자소서 다스 3법칙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자소서를 다시 써봐야겠죠. 우리 선생님이 뽑은 광탄의 원흉 지역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지점 영업인으로 퇴직하는 그날까지 고객에게 신뢰받는 것이 교보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럼 저와 세미 씨가 이제 이거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릴 거예요. 네. 되셨어요? 네. 들어봅시다. 혼자 예? 혼자 그걸 뭐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요? 네? 저 하면은 제가 먼저 하면은 자존감 많이 떨어질걸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하실래요? 저 먼저요? 그래도?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퇴직하는 그날까지 고객에게 신뢰를 받아 수익을 배로 창출하는 게 교보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100% 틀렸습니다. 약간 틀렸다고요.
들어는 볼게요. 네. 틀렸는데 들어는 볼게요. 왜냐면 선생님은 맞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성장에 대해서만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 끝을 교보증권의 성장에 초점을 둠으로써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그래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시작은 똑같았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보증권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교보증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런가? 그렇죠. 정답인데? 아, 일단, 내가 일단, 틀렸나? 자, 일단 제 거 가겠습니다. 상준 씨 해보시죠. 네. 좀 많이 바꿨어요. 교보인으로서 제가 교보증권에 있는 한 고객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일단은 두 분 다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나 완전 확신했는데. 나도 확신했어. 아니 근데 저도 확신했어요. 네. 저도 확신했어요. 세미 씨는 혼나야 될 것 같아. 뭐요? 네, 진짜로.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네. 그 숫자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숫자는 안 하고 그냥 배로 창출. 배가 숫자지 배 아. 두 배. 그러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1, 2, 20%, 30%. 아니 배는 이게 반배일 수도 있잖아. 반배. 쓰는 거 몰라 또. 2배였다. 숫자. 2배였어 2배. 수익을 배로 이렇게. 아 역시 네, 여러분들 수익을 배부르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배부르게. 배부르게. 두 배, 그 배였죠? 아, 두둑히, 그 배. 두둑히. 아 그러면은 뭐 예. 아니야. 배도 숫자요. 아. 혼나셨어야 돼요 지금 오늘. 숫자죠 숫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얘네가 영업이익 예를 들어서 10%다 네. 가정하면 방금 얘기한 건 그럼 영업이익을 20%로 만들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 그게. 네. 아마 이제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현실 불가능한. 예, 그러니까 이제 손익이나 이런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배라는 말을 그 배가 그 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때 좀 위험했다. 근데 포인트는 맞았죠. 나의 성장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그거는 좋아요. 소제목. 그거는 좋고요. 네.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어쨌든 저는 아까 우리가 소제목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교보증권에만 쓸 수 있는 숫자를 넣으셔야 돼요. 아, 다른 회사에 쓸 수 없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그거잖아요. 숫자잖아요. 그거 아까 쓰면 안 된댔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교보증권이 지금 지난 3개년 동안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12.8%인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지점 영업이익을 퇴직하는 그날까지 고객에게 신뢰받는 것 이상으로 그 12.8%보다 더 높은 수익을 회사에 안겨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지원자가 교보증권의 3개년 평균 수익률이 12.8%라는 걸 알고 썼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썼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로열티를 담아줘야 된다는 걸 이 안에. 오늘은 네 교보증권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안 들어봤잖아요. 상준 씨 거. 저에 대한 피드백만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피드백. 네네. 그게 피드백? 그렇게 들을 만한 내용은 없어요. 아 그래요? 전 듣고 싶었어가지고. 그러네 잠깐만. 그쵸? 제가 맞았죠? 나 저만 피드백 해주셨어요. 아니 그게 제 거는 아니라 뭐 평가 가치가 없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예. 순서만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세요 지금. 순서만 바꾼 게 아니라 네. 아까도 똑같았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를 교보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이제 내 꿈으로 바꿔서 얘기한 건데. 그럼 내 더 꿈으로. 안 되지. 더 안 되는 네,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교보증권이죠. 교보증권의 꿈을 이뤄줘야 돼. 일단은 제 소재 아까 이거는 고친 거에서는요. 일단은 저는 그 취준생이 아니라 일단 입사를 했어요. 시작이 교보인으로서 이걸로 시작합니다. 교보인으로서 일단 취업을 한 거야. 교보인으로서 제가 교보증권에 있는 한 고객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게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해 보니까 내 꿈이 됐네. 그러는데 잘못 썼네. 바꿔서 썼다고 같은 했는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교보증권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저는 거기로. 예. 교보증권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교보증권님 보고 계시면 영상 찍어놓으세요. 볼 테니까 가서 만나서 얘기하지 말고 서로 영상으로 얘기하시라고요. 네, 오늘은 교보증권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유지혁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앞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숫자가 참 중요하지만 굉장히 주의 깊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실제로 영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뿐만 아니라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항상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KPI, 즉 이제 나중에 입사하게 된다면은 우리 지원자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부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고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줄 수 있다면 직무에 대한 어떠한 좀 준비성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로열티에 대한 부분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분석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쌤 씨 아까 궁금한 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죠. 맞다. 은행이랑 증권사랑 둘 중에 어떤 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절대적 측면에서 TO 자체가 증권사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서 좀 더 들어가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증권 영업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RA라든지 아니면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상당히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도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네. 상대적으로 준비 정도가 이제 좀 더 좀 필요하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증권 쪽 입사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은행이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꼭 어느 게 더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도 본인에게 좀 맞는 쪽을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셔야겠죠. 그럼 증권사는 회계사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한가요? 자산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격증들이 좀 있고요. 네. 뭐 회계사에 대한 자격증이 뭐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아니에요? 회계가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CFP라든지 뭐 등등등 관련된 자격증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 뭐 증권과 관련된 네. 자격증들이 꽤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건 자격증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학업 성취도나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뒷받침돼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지원하셔야지 안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